노인이라는 특성이 몸의 특성이 한번 나빠진 게 다시 이전으로 쉽게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노인 비만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고령화 사회로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층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전체 보건학적인 면에서 보면은 건강에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왜 체중을 빼야 하는가, 이게 이제 목적과 수단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체중을 빼려고 하는 거는 비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쁜 건강 상태를 좋게 하려고 체중을 빼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사실 체중을 빼는 게 아니라 체지방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근육은 정말 그대로 놔두는, 아니면 오히려 약간 또 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좋지만 고령이신 경우는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빼려고 하다 보면은 먹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정말 빨리 빼고자 한다고 하면 안 먹고 안 움직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게 건강에는 좋지가 않은 거죠.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신체 기능이 문제예요. 이 근육을 가지고 내가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쉽게 할 수 있느냐, 실제로는 이 기능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해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근육이 굉장히 줄어들고 근육의 기능성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예전에 쉽게 할 수 있던 활동 자체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도움을 받아도 겨우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질병의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고, 일상생활을 내가 어떻게 영위를 할 수 있느냐, 그게 근감소의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비교적 이제 작은 근육이죠. 이것도 이제 뭐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뭐 정말 이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굉장히 작은 근육들이 우리 몸의 이제 전체 균형을 맞추는데 이제 많은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집안 실내에서만 움직인다고 하면 자세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이 척추에 좋지 않은 자세, 무릎이나 고관절에 좋지 않은 자세, 이런 자세로 일정 시간 오래 있으면서 계속 팔만 쓰고 막 그러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설거지 같은 거죠. 좋지 않은 자세로 굉장히 오래 하실 수 있어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 걸레질 같은 것도 이렇게 하시고 뭐 손빨래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어떤 그 빨래를 잡고 이렇게 굉장히 짜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딱 요만큼의 근육을 사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부하가 걸리는 관절의 부하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그런 이제 골관절염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과도한 힘을 주면은 이 여기에는 부하는 많이 걸리지만 운동 효과는 없는 거죠. 근데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만큼의 근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척추 주위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 얼마나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걸을 때 사용하는 이런 대퇴에 있는 근육들,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엉덩이에 있는 그런 근육들, 아니면 이 안쪽에 우리의 척추를 받쳐주는 요근 같은 것들이 제 기능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이런 근육들을 크게 움직여주는 활동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체중을 싣고 있는 커다란 그런 관절들과 척추 자체의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거를 써주려면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아니면 제대로 된 운동 시설 같은 데서 하시는 운동이 훨씬 더 좋을 거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내가 근육을 충분히 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내에서 하실 때도 실내 자전거 같은 것도 있고, 실내에서 이게 러닝머신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내가 큰 근육을 쓰시든지, 아니면 가급적 뭐 상황만 되신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좀 걸으시고 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활동을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큰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게 건강해지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체중 감량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분들이 몸을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뿐이 아니라 젊으신 분 중에서도 관절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부상을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못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못 움직이는 경우에는 억지로 정말 먹는 양만 조절을 해서 체중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활동을 해서 운동만 가지고 체중을 빼는 거는 그것도 역시 굉장히 힘든데 이 두 개가 같이 병합이 돼야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수가 있지 한 개만 가지고는 되게 힘들거든요. 만약에 이제 강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을 빨리 뺀다 그러면 근육이 더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못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무리 느리고 답답하더라도 근육은 근육대로 무릎이 안 좋으면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무릎에 부하를 가지지 않으면서도 여러 가지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운동을 하시고 척추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기립근 강화가 필요한데 기립근 강화 운동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 운동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안전하고 그리고 느린 그런 방식으로 좀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죠. 갱년기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비만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갱년기의 특징은 이제 비만도 증가하지만 가장 문제는 이제 내장 지방이 증가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노인 비만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게 너무 늦어지기 전에 훨씬 더 일찍 대응을 했으면은 보다 훨씬 더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갱년기 비만을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죠. 갱년기 때 내 몸 관리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드시고 활동 귀찮다고 안 움직여 버리면은 내장 지방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은 대사 문제도 있지만은 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줘요. 활동이 잘 안 되면은 자꾸 퇴행성 관절염이 오히려 잘못된 자세에서 더 나빠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척추에도 이제 하중을 다른 방식으로 주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진행이 빨라지거든요. 일단 통증이 시작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는 다이어트나 몸 관리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 때는 그나마 이제 건강하시고 활동이 어느 정도 이제 자유롭고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 진행을 하시는 거 이게 몸이 나빠지는 거를 미리 예방을 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예방할 거냐 너무 어려운 거를 하지 말고 정말 나쁜 거를 하지 마셔야 돼요.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갑자기 확 줄이고 내가 맨날 체중계 올라가면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은 얼마 줄었나 그리고 뭐 한 달에 못해도 4, 5kg는 빼야 하는데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체중 감량하시면은 처음에 조금 빠질 때는 재밌게 하다가 우리 몸이라는 게 딱 어느 정도 빠지면은 그거를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기전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요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빠질 때는 체지방, 근육, 심지어 뼈까지 약간씩 다 빠지다가 찔 때는 순전히 체지방만 늘거든요. 그러니까 요요 몇 번 와버리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한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기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장기간으로 내가 이제 갱년기, 폐경기, 나중에 이제 70대, 80대 요때 과연 내 몸이 어땠으면 좋겠는가 그걸 생각을 하시면은 좋은 생활 방식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거, 좋은 거를 적당히 먹고 너무 과다하게 먹지 않고 적당히 움직이는 딱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운동도 너무 무리하게 하시다가 다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게 이제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건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끼니는 일단 어느 정도 충분히 드시면서 끼니 외에 필요 없는 거를 먼저 끊어가는 방법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간식이나 수시로 드시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줄이셔도 하루에 몇백 칼로리는 쉽게 줄일 수 있다. 너무 배고픈 다이어트를 할 게 아니라 먹을 때는 어느 정도 만족하게 드시고 그리고 나서 충분히 소화가 된 다음에는 공복감이 한두 시간 있는 거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면서 살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이 좀 특징이 있죠. 사실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실 활동량이 굉장히 떨어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모든 인구 집단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도심 지역에 사는, 저렇게 이제 혼자 주로 거주하고 혼자 음식을 해 먹는 이런 분들이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일상 회복을 한 상태에서도 예전에 이제 집안에서만 있던 그런 그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면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고, 노인이라는 특성이, 몸의 특성이 한번 나빠진 게 다시 이전으로 쉽게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노인 비만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고령화 사회로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층 인구가 많아지는 거고, 노인층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전체 보건학적인 면에서 보면은 건강에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지내야 사회 자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그 건강에 좀 더 신경 써야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비만이 전체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 고령층이 비만에 대한 더 악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만 자체가 사실 이제 건강에 주는 악영향 자체는 사실은 젊은 사람, 소아청소년이 노인보다는 더 강해요. 왜냐하면 비만에 노출될 앞으로의 미래가 훨씬 길기 때문에. 하지만 노인 비만은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이미 내가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만까지 덧붙여지면은 이게 더 악화가, 서로 이제 악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쁜 시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건강한 노년을 사실 수 있는 거고, 그에 대한 대상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 비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